안녕하세요. 수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요청이 있었던 영상을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저의 오디션 썰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오디션을 제가 유럽에서 다닌 경험이 있잖아요. 이래봬도 꽤 많이 다녀가지고 네, 이래봬도 종류별로 꽤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오디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이 또 딱 오디션 철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마침 물어봐 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오디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기차, 기차역 이런 기억이 제일 커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오디션을 보러 다닐 때가 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석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석사 공부가 2년 과정이었는데 제가 1년 과정 때부터 오디션을 다녔어요. 왜냐면 또 전혀 한 번도 유럽에서 오디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분위기도 알아보고 할 겸, 그리고 뭐 오디션이라는 게 내가 맘먹고 간다고 해서 바로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바로 거의 처음 독일 가서 첫 해는 안 갔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오디션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다 보니까 이게 학교가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항상 제가 오전에 갔어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디션은 보통 주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간혹 월요일 날 하는 데도 있긴 한데 보통은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새벽에 가서 밤 늦게 돌아왔던 기억이 진짜 많습니다. 간혹 미리 이제 그 전날 가서 하룻밤 묵고 또 그 당일 오디션 날은 또 몇 시에 끝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까지 이렇게 2박을 잡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날 학교를 나갔어야 했고 또 다음날 뭐 일요일이면 월요일 날 학교를 나갔어야 했고 막 이래서 항상 첫 차를 타고 막차를 타고 이렇게 했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그 늦은 추운 막 기차역의 기억밖에 안 남아 있어요. 게다가 이제 딱 지금이 오디션 철이잖아요. 1월, 뭐 12월 말에 하는 데도 좀 있긴 한데 대부분은 1월, 2월 막 이렇다 보니까 정말 독일의 추운 계절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그랬던 기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막 새벽에 막 4, 5시 기차 타고 가서 뭐 그날 당일날 한 막차를 끊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디션이 얼마나 오래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끝까지 가면 또 얼마나 늦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항상 이제 막차를 끊어놔요. 또 당일날 표를 사면 독일이 거의 막 가격이 2배거든요. 근데 미리 사놓으면 좀 확실히 저렴했기 때문에 미리 사놨었죠, 항상. 그래서 막차를 항상 사놓고, 저 심지어 한 번은 막 올라갔는데, 다음 라운드 올라갔는데, 나 지금 기차 시간이 다 돼서 가야 된다고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 먼저 빨리 즉흥해봐 막 이래가지고 저 혼자 먼저 즉흥하고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죠. 근데 막 나 지금 기차 시간 다 돼서 나 먼저 빨리 하고 가면 안 되냐고 막 이러고 돌아왔던 기억도 있고, 또 기억나는 거는 저 캠리츠 여기 합격했을 때도 이제 아무래도 끝까지 인터뷰까지 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이게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합격해서 너무 좋은데 기차 놓칠까봐 극장에서 기차역까지 엄청 뛰었던 기억이 있어요. 추운 날이었는데 막 뛰느라고 막 늦을까봐 네, 그랬던 기억이 많고요. 근데 사실은 좋았던 기억보다는 좀 우울한 기억이
확실히 되게 많아요. 이게 오디션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기간이. 뭐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래, 뭐 다른 데 보면 되지. 막 이러다 이러는데, 뭐 거의 막 이제 한두 개 남았는데 한 군데서도 안 됐다. 아니면 뭐 이제 대부분의 경우 라운드를 높이 올라가지 못했다 이러면 진짜 되게 절망적이고 막 우울하고, 그래서 막 돌아오는 기차에서 막 일기 쓰고 처절하게 막 나는 왜 이런 것일까부터 시작해서 난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일기 쓰고 했던 기억이 진짜 있거든요. 그리고 막 진짜 이게 정말 슬픈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특히나 2박 잡은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날 뭐 오전에 10시에 클래스를 했는데 난 11시 반에 클래스 끝나고 탈락했어. 그러면 이제 종일 기차는 막 저녁이야, 막 6시, 7시. 그러면 그 하루 종일 이제 시간을 때워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구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예쁜 도시다, 뭐 유명한 도시다 하면 이제 막 관광을 하는 겸사 이런 것도 하는데, 대부분은 일단 기분이 좀 우울하죠. 그럴 기분도 아닐 뿐더러 이제 오디션 본다고 가방이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막 이만큼 가방 막 싸들고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들고 막 도시를 막 구경한다고 돌아다니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그러고 나면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게다가 더 심한 거는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날 독일은 모든 상점이 닫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막 진짜 그냥 하는 일이 뭐냐면 기차역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시간을 이제 앉아서 한 3-4시간 때우는 거예요. 기차 올 때까지. 그래도 오전엔 좀 밖에서 그래도 양심상 돌아다니다가 이제 뭐 한 4시간 남았다 이러면 기차역으로 가서 카페 하나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고 계속 시간 때우고 할 일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막 거기 이제 앉아 있다 보면 이제 워낙에 이제 오디션을 딱 보러 온 친구들이 다 기차역으로 모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떨어진 친구들이 하나둘씩 다들 이제 기차역으로 와요. 그러면 막 이제 저는 대부분 혼자였어요. 아는 사람이 정말 없었는데, 이제 뭐 같은 학교에서 오디션을 보거나 뭐 아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아는 친구들이 많으면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몰려 앉아 있어요. 막 한 테이블에. 그러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약간 막 스타벅스 같은 카페면 특히 이제 전부 스타벅스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클래스가 어땠다는 둥부터 시작해서 누가 다음 라운드로 넘어갔다는 둥,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뭐 다음 오디션은 어디를 간다는 둥, 어디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래서 열심히 막 엿듣곤 했었습니다. 아닌 척 앉아서 막 엿듣고 그랬었죠. 그래서 항상 오디션을 생각하면 춥고 기차를 타고 멀리 어딘가를 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의 짧은 네, 기억이었고요. 제가 오디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일단 저는 이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제가 다녔던 오디션이 어떤 오디션들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부분 독일어권의 국가에서 오디션을 봤어요. 독일, 오스트리아도 본 적이 좀 있고, 그 외에 막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게 아무래도 학생 신분이었어서 좀 불가능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독일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독일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기 때문에 초반에 거의 독일에 있는 지역 이제 극장에만 트라이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덴마크인가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추웠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진짜 너무 추웠어. 그래서 그렇게 네, 주로 요 근처에서 저는 다녔었고, 제가 오디션을 봤던 무용단들은 뭐 진짜 큰 클래식 컴퍼니도 본 적이 있고요.
이제 완전 컨템포러리는 본 적 없어요. 근데 좀 이렇게 토슈즈를 신는 작품을 아예 안 하는 그런 무용단들 있죠. 좀 약간 약간 어떤 종류의 춤을 춘다고 해야 될까? 컨템까지는 아닌데 클래식도 안 하는 무용단들이 있어요. 그런 무용단들은 좀 봤었고, 그 외에 이제 클래식을 하지만 전통 클래식을 하지 않고 약간 뭐 네오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토슈즈를 신지만 좀 완전히 막 5, 60명 규모가 아닌 그런 무용단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션이라고 하면 사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오픈 오디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따로 컨택을 이제 극장 측이나 뭐 감독 측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 뭐 오디션 보고 싶다라고 따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약간 이미 좀 경력이 좀 있거나 약간 그런 경우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초대를 받으려면 어디 수상 경력이 좀 좋게 있거나 아니면 이미 내가 활동했던 무용단에서 나는 약간 좀 어느 정도 솔리스트 이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더 많고요. 아니면 지인 추천의 경우, 이제 뭐 아는 사람이 거기 뭐 누구를 안다 그래서 이제 뭐 연락을 해줘서 부탁을 해서 그래 너 가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가본 적도 있고 물론 이렇게 하면 더 유리합니다.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날 가서 운 좋으면 진짜 혼자서만 다른 컴퍼니 멤버들과 트레이닝만 하고 이제 감독이 들어와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보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뭐 한 4, 5명 정도 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4, 5명 정도 중에서 그래도 조금 두각을 나타내면 그래도 조금 이제 막 100몇 명이랑 이제 겨루는 것보다는 겨룬다고 해도 되나? 100몇 명과 그 중에 한 명이 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유리하죠. 하지만 이제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은 대부분 오픈 오디션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용단에 따라서 오픈 오디션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오픈 오디션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좀 컨택해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다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픈 오디션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제가 순서별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당연히 먼저 자기 이력서를 보내야겠죠. 보통 이제 뭐 오디션 올라오는 사이트들에 올라오면 기한이 있고 뭐 이력서와 사진을 보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저 때는 거의 이력서와 사진이었는데 요즘은 동영상도 진짜 많이 받더라고요. 게다가 올해는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오디션을 영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봤고 아무튼 영상을 요즘은 되게 많이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내면 연락이 오겠죠. 뭐 미안하지만 너는 우리가 찾는 무용수 타입이 아니다. 쏘리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 우리가 너를 초대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언제가 오디션인데 올 수 있는지 확인 부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비테이션을 받으면 가는 거죠. 가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보통은 오디션 한두 명 뽑는데 보통 뭐 여자 많이 뽑아봤자 2, 3명일 거예요. 대부분 막 그냥 한 명만 뽑고 이런 데도 많고 이제 컴퍼니의 디렉터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뽑기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많이 뽑는데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그냥 이제 전 시즌에 누구 한 명이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을 찾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가면 이제 뭐 한 여자는 기본 100명은 기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거의 대부분 뭐 한 7, 80명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클래스가 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제 한
여자 뭐 3그룹, 남자 2그룹 또는 여자 2그룹, 남자 1그룹 이렇게 나눠서 클래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시에 시작한다 하면 뭐 그룹 A가 10시에서 11시 반, 뭐 B가 11시 반에서 1시, 그리고 그룹 C가 1시에서 2시 반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더 가는 사람은 3시에 이제 뭐 다른 거 레파토리 하러 오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룹 A면 다행히 바로 하는 거고, 그룹 뭐 다른 그룹이면 또 기다렸다가 하고 이러는 거고요. 뭐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이렇게 여기 앞에 번호표 이렇게 딱 달고 들어가야 되고 대부분. 그리고 진짜 그래도 클래스를 끝까지 다 봐주면 참 다행이에요. 간혹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왔거나 막 이러면 바만 보고 막 바로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바만 보고 잘리면 진짜 너무 속상하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이 강점이 다 따로 있는데 바에서 진짜 두각을 나타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저는 좀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바에서 잘릴 수도 있고, 약간 클래식한 컴퍼니면 센터에서 여자들 이제 토슈즈 신으라고 해요. 그래서 센터에서 토슈즈 신고 하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 끝나고는 무조건 첫 번째 셀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을 사람을 보통 불러주죠. 그거 불러줄 때 진짜 자기 번호 지나가면 너무 슬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2차로 올라간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보통 이제 클래식한 무용단이면 레파토리를 봅니다. 완전 클래식한 좀 큰 무용단의 경우는 작품, 자기가 준비한 클래식 작품을 보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조금 완전 클래식 작품을 하지 않는 무용단들은 보통 이제 그 극장에서 가지고 있는 레파토리를 그거를 가르쳐 줘서 그거를 그 순간 배워서 하는 형식의 오디션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속된 무용수들이 와서 순서를 내주면 그걸 순서를 얼마나 빨리 받아서 하는지를 보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레파토리 끝나면 당연히 또 커트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남을 사람을 또 골라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보통 이제 클래식 컴퍼니의 경우는 파드대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 클래식 컴퍼니는 그야말로 제대로 파드대를 보고, 그렇지 않은 컴퍼니들도 역시나 그 가지고 있는 레파토리 중에서 파트너링 있는 부분을 배워서 이제 처음 보는 사람과 바로 해봐야 되는 그런 형식의 라운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여기서도 당연히 또 이제 잘라내겠죠. 그리고 이제 클래식하지 않은 무용단의 경우, 즉흥을 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파토리 끝나고 그냥 음악 틀어주고 한 명씩 나가서 즉흥을 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거기서도 이제 딱 남았다 하면 마지막으로 인터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장님이나 발레 마스터들과 이렇게 계시는 곳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단장님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어떻게 할지는 이때 이제 이 순간에 벌써 그래 너와 계약을 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네가 마음에 들었다, 너의 춤이 좋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 오디션 보러 올 사람들이 조금 더 남아있고 아직 확실하게 지금 정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언제 안에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끝내긴 좀 아쉬우니까 제가 그래도 어쨌든 경험을 좀 한 사람으로서, 이게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물론 저의 말이 100%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더라 라는 살짝의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그게 있어요. 이 소리를 저도 처음에는 절대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랬는데, 이게 내가 떨어졌다고 해서 꼭 내가
못해서 또는 내가 실력이 안 돼서라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모두가 우리 너 되게 와줘서 고마운데 너의 스타일이 우리 무용단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인 경우가 진짜 좀 있어요. 물론 완전히 클래식 발레 컴퍼니 아주 큰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뭐 독일에 있는 뭐 슈투트가르트 발레트라던가 아니면 뭐 베를린 슈타츠오퍼 아니면 뮌헨에 있는 바이에리슈 슈타츠오퍼 뭐 이런 큰 무용단들은 당연히 클래식을 굉장히 잘하고 몸도 좀 예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독일은 좀 되게 굉장히 다양한 무용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만한 뭐 피나바우시가 있었던 부퍼타를 비롯해서 굉장히 컨템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무용단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클래식도 하고 하지만 또 잘 움직이는 사람도 원하는 그런 무용단들도 있어요. 저희 무용단도 약간 최근에 클래식을 조금 더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토시즈를 안 신는 작품이 좀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무용단마다 감독님의 스타일, 안무가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무용수를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를 들어 큰 무용단에서는 누구 한 명이 이제 나간다. 그러면 밑에 이미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리고 모두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너 나갈 거야? 그래 안녕 이러고 이제 다른 기존에 있던 친구 그래 네가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이제 그렇게 큰 규모의 무용단이 아니거나 이제 무용수들의 개성이 굉장히 뚜렷한 무용단들이 독일에 사실 더 많거든요. 이제 그런 무용단들은 나간 친구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뽑으려는 성향의 무용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냐면 제가 어디 한번 오디션을 간 적이 있어요. 오디션을 간 적이 있는데 어땠냐면 거기 이제 와 있는 남자 거의 한 60명 왔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은 흑인인 거야.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이 극장에서 흑인 남자를 한 명 뽑고 싶어 하나 보다 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겠죠. 뭐 실제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오기 전에 이 캠리츠에 동양인 친구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2명이 한 번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뽑히지 않았나. 이제 그 친구들을 대체할 친구들을 찾거든요, 보통. 이미지가 비슷하고. 왜냐하면 그 친구들, 나간 친구들이 했던 역할을 해줄 무용수를 찾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좀 이미지라던가 춤추는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경우가 실제로 많고요. 또 심지어는 약간 체형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의상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왕이면 또 너무 막 다 바꾸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분명한 거는 분명히 이제 무용단에서 그 기존에 있던 무용수를 대체할 무용수를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 역할, 그 무용단에 지금 빈 역할에 안 맞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안 됐다고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저도 나중에 알았죠.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걸. 근데 이제 좀 큰 무용단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디션이라는 게 약간 콩쿨과는 다르다는 거를 기억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디션은 약간 입시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콩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순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실수하면 이제 무조건 감점 요인이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오디션이나 입시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 순간 얼마나 잘하냐 보다는 내가 이 무용단에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 나의 춤이 뭐 어떤 느낌이냐, 그리고 성격도 당연히 이제 춤을 추는 거를 보면 성격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성격
그 무용수의 성향도 보이고 이제 그래서 감독님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면들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실수하는 거에 너무 크게 좌절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그냥 나라는 무용수 자체를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보여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막 거기 막 100몇 명 있으면 일단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바만 보고 자른다. 그러면 뭐 일단 어쩔 수 없죠.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가서는 뭐 레파토리 같은 거를 할 때는 그야말로 내가 그 순간 얼마나 잘하냐 보다 진짜 그거를 배우는 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배우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 순간 어떻게 대처하는지 춤추는 스타일이 어떤지 이런 거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뭐 하나 뭐 돌다가 실수했거나 뭐 밸런스를 못 잡았거나 이렇게 한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해서 아니야 이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또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무용하는 사람들 이제 보면 어느 정도 하겠구나, 뭐 어느 정도 경험이 있겠구나 보면 아니까 그런 거를 좀 그 사람들의 안목을 좀 믿고 물론 안목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시라고 생각하라. 콩쿠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게 두 번째 팁이었고요. 마지막 팁은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데 자신감입니다. 이것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오디션을 보러 다닐 때는 그냥 그때는 뒤에서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와 진짜 부럽다. 막 외국 친구들 중에 진짜 이 자신감 넘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몸 푸는 것만 보면 어디 무슨 어디 주역 같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운데서 막 스트레칭 쫙 하면서 막 내가 최고야 이러고 있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가 조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게 너무 심하면 안 되지만 특히 오디션의 경우에는 좀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발레라는 자체가 외국 무용이잖아요. 이 외국 무용을 하는 우리가 이 외국의 무용, 이 문화를 좀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즉, 발레 여러분 이제 역사를 이제 돌아가 보면 굉장히 귀족적인 춤이었고 되게 고위 좀 노벨들이 굉장히 상류층들이 하던 춤이고 즐기던 무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모든 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발레 동작도 다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동작이 많죠. 그런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겸손함을 미덕으로 배우잖아요. 잘하면서 이제 배려하고 겸손하고 약간 양보하고 뭐 이제 분위기 파악해서 이렇게 잘하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굉장히 잘하는데 이 무용의 문화와 그거는 사실 맞지 않는다는 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 정신을 가지고 발레를 하면 사실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어떤 친구한테 들었었는데 좀 충격적이었는데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우리 발레가 그리고 모든 게 또 이렇게 턴아웃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상체 열고 막 위로 막 이렇게 약간의 아로간트함? 막 너무 잘난 척까지는 아닌데 내가 좀 이렇게 그래도 나는 좀 내가 최고야.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확실히 눈에 띄고 춤출 때도 이게 그런 친구들이 못해도 더 자신감이 있으면 왠지 눈이 가요. 그런 게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오디션 볼 때만큼은 힘들더라도 그 마인드를 좀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드러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니에요 하는 거 말고 이렇게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발레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마인드를 하면 눈에 좀 더 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봤는데 못한다 이러면 이제 아 뭐야 이러지만 그래도 일단 먼저 눈이 갑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거. 그래서 저 이제 브라질 출신의 이제 선생님이 한 분 저한테 계셨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가가지고 그냥 네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라고. 응? 남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만 생각하고 하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 자체가 좀 그러신 분이긴 한데 근데 그분이 아주 되게 뭐 무대에서 멋지신 무용수셨고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한테 쉽지는 않아요. 이런 성향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작은 노력을 해야지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마인드가 일단 도움이 분명히 될 거다. 너무 오디션에서 너무 양보하지 마시고 그냥 앞에 가서 서시고 그냥 이제 첫 번째 팀 가서 딱 하고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물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막 순서 다 틀리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디렉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만 할까요? 네, 이미 좀 많이 떠든 것 같아서 시간이 이미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런 형식의 영상 좋다, 더 보고 싶다 하시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 가지고 곧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